실제로 환자들은 1, 2도 차이를 가지고도 저 길어요, 저 짧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메이크업을 할 때 자기가 포인트를 두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평소에 신경을 쓰는, 보정을 할 때 코의 길이를 줄인다, 오버립을 한다, 그럼 인중이 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의 가장 예쁜 모습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고. 원장님이랑 요즘에 이제 영상을 막 찍다 보니까 코 성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복잡하고 그 예쁜 코를 만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소가 뭔가요? 수술 이제 케이스도 많이 늘고 환자 수도 이제 경험이 내가 많이 늘수록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결국은 디자인이에요.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한데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야 더 예쁘고 더 자연스럽고 더 돋보일 것인가, 이런 고민. 디자인적인 거를 고민할 때 뭐가 있냐면 결국 높이, 길이, 두께 뭐 이런 거거든요. 입체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 중에서 제가 특히 어려운 게 길이 같아요. 길이. 코의 길이 조절, 뉘앙스 조절이 이거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규격화된 길이가 있으면 좋은데 코가 길다, 짧다, 크다, 작다, 기준이 있진 않아요. 맞아요. 여자한테 어느 정도면 긴 거고 어느 정도면 짧은 거냐, 되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코는 얼굴에 있는 거라서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코의 길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크면 좀 커도 되고요, 얼굴이 작으면 코가 조금만 커도 커 보이고요. 그리고 남녀를 비교했을 때도 여자 얼굴에 남자 코 사이즈가 있으면 코봉이 같이 보일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사람의 얼굴 사이즈마다 다 다르고, 근데 얼굴 사이즈만 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입이 돌출이냐 아니냐, 중안면부 기냐 짧냐, 눈썹뼈가 얼마나 나왔냐, 코의 길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준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표준은 다 있어요. 교과서에도 해부학적으로 뭐 이상적인 미인의 기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약간 광범위해요. 이제 코의 길이에 중요한 게 이제 비순각, 입과의 각도 같은 걸 보는데 여자들이 뭐 95도에서 105도, 남자가 뭐 90도에서 95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벌써 거기서만 10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 코의 여기의 각도가 10도를 그냥 중간으로 봐요. 그럼 10도면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실제로 환자들은 1, 2도 차이를 가지고도 저 길어요, 저 짧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1도 가지고 이렇게 예민 반응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다른 얼굴의 다른 부위의 위치나 각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짜임새 있게 생긴 사람도 있고 좀 밋밋한 사람도 있고 약간 장두형 얼굴도 있고 단두형 얼굴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정상값을 세팅을 하다 보면 이 정도 범위가 있어야지 정상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근데 그거를 환자들이 예쁘냐라고 느끼냐면 결국은 예쁠 각도는 정해져 있어요. 연예인도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조그만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쁘잖아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각도는 너무 넓은 그냥 정상값 같은 균형 있는 정도를 얘기한 거고, 결국은 우리가 예쁠 각도는 정해져 있다. 왜냐면 크기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만 결국 각도가 크게 달라지는 않거든요. 각도가 결국 길이를 그렇죠. 조절하는 거니까. 밸런스가 깨지고 뭐 콧대가 많이 높다든지 아니면 코끝만 과도하게 높으면 당연히 언밸런스해지겠죠. 하지만 그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각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높은 코일 수도 있고 낮은 코일 수도 있지만 그 각도가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 범주가 그렇게 10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1, 2도의 싸움이고 1, 2mm의 싸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그 코 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코 길이는 말 그대로 이 길이에요. 여기 길이. 코의 시작과 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미간 쪽 콧대가 이제 시작점인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을 넣게 되면 실리콘의 두께가 코의 시작점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코끝은 정말 뭐 실리콘처럼 미리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어떻게 높이고 어떤 각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론은 우리 코 성형하면서 결국은 높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높아지면 약간 코는 필연적으로 길어지고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도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코가 길어지면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까진 오케이인데 기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시작이 이제 실리콘으로 결정된다면 실리콘은 이제 수술 전에 우리 콧대 높이는 딱 보이잖아요, 눈으로. 이 사람이 뭐 보통 콧대 높이다. 그러면 실리콘은 이제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여자 기준에서는 4.5 이상 안 쓰는 거, 남자 기준에서는 5mm 이상 안 넣는 거. 그러면 절대
시작이 높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통과를 했다 치더라도 이제 실리콘과 다르게 코끝은 미리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코를 그냥 수술하면서 연골 같은 걸 높이면서 의사가 그걸 계속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이제 막 이렇게 꼬매고 높이고 피부를 이렇게 덮어서 이 콧대와 이 코끝의 뉘앙스를 이제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 코가 있어서 나한테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코끝을 정말 1, 2mm 싸움하면서 내가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 코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높일수록 더 조심해요. 더 화려한 코를 만들수록 더 길지 않게 각도를 더 예민하게 봐야 돼요. 연예인들도 화려한 코나 높은 코 있지만 길어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답은 있어요. 근데 그 칼날 같은 그 각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뿐이에요. 그냥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지 정답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민하게 봐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함정 같은 게 은근히 많아요. 중안면부가 이렇게 긴데 내가 코가 낮잖아요? 그러면 코가 긴 게 안 느껴져요. 실제로 보통 얼굴이 길면 코가 길어요. 근데 코가 낮으면 긴 코인 게 티가 안 나요. 근데 그 환자분은 이제 낮으니까 아, 저 코 높고 싶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실리콘 4mm 탁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 길이에 맞춰서 코가 쫙 길어지거든요. 아, 높여달래 높였는데 왜 내가 원했던 느낌이 아니지? 이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내가 만일 중안면부가 긴데 코가 약간 들창코 느낌이다. 그러면 또 코가 짧아 보여요. 코의 길이가 길어도 코끝이 들릴 수 있겠죠? 네. 이러면 짧아 보이거든요. 이런 건 제술에서 통용이 돼요. 실리콘이 막 엄청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막 이만해 실리콘이. 근데 코끝을 좀 잘못해놔서 코가 약간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길어 보여요. 왜냐면 위에서 긴 걸 밑에서 보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밸런스를 환자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걸 결국 의사가 캐치를 꼭 해야 돼요. 이런 걸 그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어요? 의사들은? 내가 굉장히 이제 열린 마인드로 환자분의 그런 냉정한 피드백 하나씩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거를 지금 몇 년째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수술하다 보니까 내가 설령 실수를 할지언정 그거를 못 보지는 않고 그 환자가 얘기하면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원장님 좀 아쉬워 이러면은 보여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환자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이제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보다는 훨씬 예민해서 그거를 보이고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법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환자분 정말 유념하고 길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 정도 추구하는 거 좋은데 이 정도 했을 때 약간 안 어울릴 수 있다. 특히나 길어지면 안 어울린다. 이런 걸 얘기를 해드려요. 상담 때. 자기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우선은 이제 예민하면 자기가 그거를 어렴풋이 좀 느낄 수는 있고요. 우리 인스타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아요. 다 보정하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뭐 데이트하거나 촬영할 때도 당연히 화장,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 메이크업을 할 때 자기가 포인트를 두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쉐딩을 해. 그러면은 결국 코가 두껍고 복코인 게 싫어서 코를 줄이는 거고 입체감을 주고 높아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신경을 쓰는 보정을 할 때 코의 길이를 줄인다. 오버립을 한다. 그럼 인중 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의 가장 예쁜 모습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고 결국은 내가 그거를 더 예쁘게 할 수 있고 잘 어울린다고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남이 볼 때도 예쁘고 내가 볼 때 예쁜 거니까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 의사랑 맞아 떨어지는지 상담한 의사가 과연 캐치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조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보정 사진을 성형외과에 가지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보정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보정해본 사람 이 정도 나오고 자기가 더 해봤는데 안 어울려요. 뭐 이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갖고 오면 실제로 자기 보정 사진은 도움이 은근히 많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의사가 내 추구미대로 해주는지가 문제잖아요. 본인 보정 사진이 아니라 AI 보정 사진 갖고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는 코만 바뀐 게 아니라 얼굴이 다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수술의 어려운 점은 나머지 부분은 남겨놓고 거기서 코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좀 더 되게 엄격하게 봐야 된다.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다.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결국 의사는 수술하는 방식이 결국 자기가 익숙한 걸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수술하는 스타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기 사진을 많이 보세요. 그게 자기 스타일이랑 맞아야겠죠. 자기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제휴술을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거를 후기 사진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라.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은 일부러 못하는 건 없어요. 결국 그냥 능력이 안 될 뿐이지. 시험을 내가 학생인데 시험 못 보면 내가 뭐 일부러 못 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모든 사람 100점 맞고 싶지. 항상 100점 맞고 싶고 뭐 데이트할 때도 다 잘해주고 싶고 그럼 근데 내가 뭐 그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매번 잘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좀 너무 산으로 가네.